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은 괜시리 힘들기만 한 날이죠.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으니 말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주말 대비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이 회복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다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 관한 많은 요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의 채굴 금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채굴 금지는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 이야기를 한 인물이 있는데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이유를 이야기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헤지 펀드의 CIO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하락 주요 원인이 중국의 채굴 금지령이 아닌 투자 심리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헤지 펀드 아케인 에셋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에릭 월의 경우는 중국 정부의 채굴 금지령이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주요 원인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일일 채굴량은 매도 압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투자 심리이다 이야기를 하며 거래자 및 투자자의 감정, 두려움, 희망 등을 측정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채굴 금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장기적인 관점 전혀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채굴이 막히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중국의 채굴기들이 미국에서 대규모로 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DM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데비드 마커스의 경우는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기회이다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는 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언급들과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은행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시티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그룹을 새로 신설한 것이죠. 오늘은 또 다른 은행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경우는 약 1조 5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모든 암호화폐를 합친 시가총액이죠. 하지만 2025년이죠. 4년 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만 9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 금 수요를 잠식한다, 시장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록 미디어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자산관리 시장의 변화를 점검한 장문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금 수요를 잠식할 경우 2025년 최대 시가총액이 9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14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성장을 위한 경쟁이라는 45페이지의 보고서에서 금액 경우는 2025년 12조 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 이때 금의 수요 중 약 54%를 비트코인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단 50%만 장악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이 걸어 나아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통자산 금의 2.0 버전 디지털 금으로서 나아가고 있는데 현재 금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늘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실제적인 움직임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시나리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만을 대체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4년 안에 14배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14배도 큰 상승은 맞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나아가는 길을 볼 때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금융산업으로서의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더욱 확장되어 나가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시도들이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죠. 바로 러시아와 인도입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인도의 경우는 지난 2021년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더라도 처벌하는 초강력 법안을 만들겠다 예고를 한 것이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소유한 투자자들에게는 6개월의 매각 기회를 줄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정말 끝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돌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1년 만에 2억 달러에서 무려 200배 증가한 400억 달러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시장이 1년 만에 2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규제 당국의 반응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은 1년 전 약 2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가까이 급증해 현재 인도인 1,500만 명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230만 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엄청난 수치인 것이죠. 과연 인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떠한 이유에서 암호화폐 금지 기조가 완강했던 인도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현재 인도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밝혀지진 않았으나 암호화폐 시장의 금지 기조를 조금씩 푸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죠. 인도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갑자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제표 공시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내역 전부를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 정부는 당초 암호화폐 소유 및 거래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나오며 암호화폐 금지법을 사실상 폐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이 되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초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은행들 암호화폐 거래터라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때 당시 정확히는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중은행 계좌로 암호화폐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2018년 지침을 전면 무효화한다라는 공문이 발송이 된 것이죠. 갑작스레 인도는 왜 이러한 방침을 발표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막았던 국가들에서 최근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시장을 없애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 분명히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또 예외는 아니죠.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기조가 팽배했던 우리나라 또한 입장을 선회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한 사회 악으로 몰았던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 또한 입장이 선회하면서 미국 전체의 기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하락을 하였지만 오히려 암호화폐가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된 지금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더욱 확장이 되게 될까요?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며 9월 7일이죠. 합법화가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영향으로 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요즘 이에 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인물들 또한 나오기 마련이죠. 이러한 목소리는 IMF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한 교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부패한 국가만이 비트코인을 채택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행크 교수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부패한 국가만이 채택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스티브 행크 교수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부패한 중남미 국가들만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교수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 그리고 다른 5개의 중남미 국가의 경우 유사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전세계 부패 지수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야기를 언급한 스티브 앵크라는 교수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그리 좋지 않게 보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러한 언급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을 역병처럼 피하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럼에도 스티브 앵크의 이러한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현재 브라질을 포함한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파나마, 멕시코, 탄자니아 등의 국가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무너지며 화폐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화폐의 신뢰가 무너진 국가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글에 여러분들이 브라질 경제 상황이라는 검색어만 여러분들이 쳐보셔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 것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또한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남미 등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려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경제 상황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만큼 비트코인이 더욱 투명하며 기존의 화폐보다 오히려 더욱 이점이 많을 뿐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화폐이자 디지털 금이자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기존의 기득권이던 국가들, 특히 기축통화 달러의 국가인 미국과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던 국가인 중국에게는 비트코인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포용하느냐, 완전히 없애느냐인데 후자의 선택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글로벌 산업 전반에 퍼진 암호화폐 시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포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는 전자의 움직임, 중국에서는 후자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많은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10,000, $1,000로 내려가며 전 세계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튤립 버블처럼 없어지게 될까요? 저는 그러한 의견에 전면으로 반박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며 지금보다 훨씬 시장은 커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러한 이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무부처로 지정이 된 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실사가 진행이 되며 특금법과 은행들과의 재계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평가할 때 코인별로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시 코인별로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시 코인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협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코인 종류별 비트코인인 AA 플러스 등급으로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 점수가 가장 높고 이제 위험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AA 등급인 이더리움이 두 번째로 신용 점수가 높았다고 하는데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최근 이루어졌던 거래소들의 무더기 상장 폐지 러시에 대해서 이제 품었던 의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현재 중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받아들였어야 했죠.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도기일 때는 시장의 변동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포심리 또한 어느 때보다 강하죠. 하지만 이 시장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여서 이러한 시기를 이겨낸 투자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선물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오른 2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전날 대비 개선이 되었으나 극단적인 공포 단계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쉬운 장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재 가치를 보라 말씀을 드려도 지금 당장 떨어지는 가격에 과연 다시 가격이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산 가격대가 다시는 안 올 역사적인 고점이면 어떻게 할까?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심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한 불안한 심리를 일부러 떨쳐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안함을 인정만 하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은 가격의 하락에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미래에 자산이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키우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며 이 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 작업은 무척이나 간단해 보이지만 무척이나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불안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처음 투자할 때 애초에 내가 투자한 시장에 대하여 펀더멘탈을 충분히 조사하고 투자를 한 분들의 경우는 가격의 하락에 그렇게까지 많이 불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주식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 돈 투척하고 올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를 한 것 치고는 여러분들은 꽤나 괜찮은 시장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너무 극심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시장은 더욱 확장되며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암호화폐 시장을 통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시장에 이제 10년 투자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라는 글을 신문에서 본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간단합니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단기적인 시각이 가장 큰 문제이며 두 번째로는 투자 경험의 부재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유 자금이 아닌 돈이라는 게 가장 크죠. 투자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하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조만간 다시 투자 마인드에 관한 영상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3박 4일을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